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.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윤 대통령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, 또 아베 국장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, 윤석열 대통령이 스토킹, 보이스피싱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버렸습니다. 네, 어제 26일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보이스피싱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척결을 당부를 한 것인데,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. 라고 강조를 했고요. 대통령 직접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지목을 한 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알뜰폰 부정용 그 방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현재 반의사 불벌죄,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 그 죄로 돼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, 이런 것들을 또 지시를 했습니다. 자, 스토킹 범죄 얘기도 했는데,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까? 일단 이 법적으로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 단독 입장으로 바꿀 수는 없고, 결국에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줘야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는 거겠죠. 자, 근데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. 노태우 대통령이 문득 떠오릅니다.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범죄의 전쟁을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,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국면 전환용으로 한 게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네,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. 뭐죠? 시국 우리 애들 그 뜻도 몰라, 뭐 이런 있잖아요. 범죄의 전쟁 영화. 네네, 조진웅 씨가 범죄의 전쟁 영화에서 했었단 말이죠. 아무래도 범죄의 전쟁 이렇게 하니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범죄의 전쟁이 떠오르게 되고, 이제 최근에 워낙 뭐 해외 순방 문제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이걸로 좀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근데 어쨌든 이 스토킹하고 보이스피싱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범죄, 민생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괜히 전쟁에서 오버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정부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을 위로하는 것, 이것이 이제 결국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,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맞는 거겠죠. 결국 국면 전환,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, 막말 논란,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,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MBC하고 민주당이 정원유착을 했다,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. MBC도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네요. 네, 이게 또 딱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,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MBC가 공식 보도를 하기 전에 동영상이 돈 것, 이걸 가지고 누가 미리 돌렸냐? 그러니까 MBC가 돌린 거 아니야? MBC하고 뭐 민주당하고 지금 유착이 돼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고, 어제 MBC가 낸 입장문은 미리 돌린 건데 그거 우리가 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. 우리가 이미 보도하기 전에 돌고 있었는데. 다 돌고 있었는데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도 전에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,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논쟁이 뜨거워지는 것은 MBC가 자막을 입힌 것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여권에서는 고의로,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고의로 입혔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가까운 것이고, 근데 이제 MBC를 포함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바이든은이라고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경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단 것인데, 이걸 가지고 이제 조작이라든지 허위 보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,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MBC 한 언론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끝날까? 지금 여러 뭐 SBS도 그렇고요, KBS도 기자협회나 뭐 언론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듭니다. 자,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김우변 대변인 인터뷰가 잠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계속 청취 바라겠고요. 자, 다음 소식, 아베 총리 국장 소식인데, 일본 안에서는 반대 여론이 좀 많고 G7 정상들이 참석을 거의 하지 않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본 무도관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열리게 되는데, 일단 뭐 해외에서 한 700명 정도 참가는 할 예정인데 G7 국가의 리더들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나마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
국내 태풍 사정 때문에 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서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외교적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좀 큰 편이었고 그렇죠. 최근에 알려져 있던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의 이반자로도 꼽히는 것이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. 하지만 국장에는 정작 뭐 해외에서는 리더급 인사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다지 참석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. 아마 그렇게 안 오는 이유가 국내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.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아베 전 총리 하면은 자민당 소속 총리였고 자민당 하면 일본에서 독주를 하다시피 하는 거대 정당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한국 돈으로 162억 원 정도 국장에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반대율이 그만큼은 높지 않을까. 그 이상으로 높지 않을까. 영국 여왕보다 더 많이 든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같은 나라 내에서 비교를 해봐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라고 여기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의 동생이죠. 그렇죠. 예, 그때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물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90배 정도가 90배요. 네,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. 예. 그때는 한 10억 뭐 그 정도 됐나 보네요. 네. 90배이면 뭐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뭐 반대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반대가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국장을 하려고 하는 게 이른바 조문외교 여기도 네네. 조문외교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G7의 정상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조문외교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한국에서는 뭐 예. 윤석열 대통령은 가지 않지만 네. 여당의 대표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네.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쪽 사람 말고는 별로 없다는 거죠. 만나서 G7 쪽이다. 네. 그런 쪽 만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그쪽에 G7 쪽에서 정상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. 결국에 뭐 일본의 정계 인사들 정도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.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조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인데요.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쟁점은 뭡니까? 네, 몇 가지 이제 뭐 소득이나 재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. 원래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근데 유럽 부흥개발은행 EBRD 쪽 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뭐 11억 원의 급여 수당 또 퇴직금 이렇게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은행 설립 협정 때문에 EBRD에서 거둔 소득은 이제 소득세 면제가 됐고요. 근데 그런 이유로 또 감액이 안 된 채로 공무원 연금을 3년 동안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뭐 이중적인 어떤 부당 수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조 후보자 조규용 후보자 쪽에서는 이게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.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는 건데 본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.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이 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2020년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거나 또 여기도 이제 위장 전입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명들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자녀의 초등학교 뭐 교우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더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금 수령 이 부분도 한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. 기재부에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가 표방해온 재정 긴축이라든지 뭐 민영화, 복지가 좀 줄어드는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복지 축소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복지를 어떤 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을 했다거나 또 최근에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원래 있던 뭐 현물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기조는 아니었었어요. 근데 다만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전 정부에 비해 긴축 재정을 추구하는 것은 맞거든요. 윤석열 정부가. 그러면 아무래도 긴축 재정을 추구를 하게 되면 뭐 증세도 안 할 것이고 나라 빚을 내는 것도 별로 안 할 것이고
그러면 예산 구조조정밖에 남지 않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복지 예산도 결국에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기용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기 기재부 때문에 관료니까. 예, 기재부는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. 한정된 예산에서 이걸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 부처들이 이거 복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. 돈 없어요. 살림살이하는 입장이니까 네. 그런 어떤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에 줄어들 가능성이.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근데 또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. 어떤 측면이죠?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. 복지 예산이 안 줄어들도록 잘 노력해 줄 수도 있다. 잘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컨트롤을 때문에. 할 수가 있을 것이다. 네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점검을 해보겠고 이 점은 뭐 여당 의원들도 네. 점검을 같이 또 해보게 되겠죠. 우리 김수희 평론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쟁점도 있긴 한데 약간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관심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. 네. 임명은 뭐 무난하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됩니다. 아무래도 지금 다른 문제들로 그렇죠. 워낙 나라가 떠들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쏠리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불거진 몇 가지 문제들이 크게 전국을 흔들 만한 것이냐. 네.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네, 있으니까. 거기에 대한 예. 그 피로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명까지 비교적 무난하게 가지 무난할 않을까 것이다.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7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태인 상황입니다. 피해가 왜 이렇게 컸던 거죠? 일단은 처음에 화재가 일어날 때 상황을 보면 펑 하는 소리가 네. 났었는데 이게 지하 1층이었습니다. 지하 1층은 아무래도 지하 1층 그 자체로 네. 대피가 어렵고 주차장이라든지 물류 상하차 이쪽에 쓰이는 시설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적재물, 화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피가 힘든 구조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오지 못해서 유독가스의 어떤 질식했거나 했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정확한 화재 참사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감식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됩니까? 네, 이게 어제 뭐 전기차 폭발 때문에 네. 화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낮 동안 돌다가 결국에 조금 오후에 몇 시간 지나서 소방당국에서 아직 명확한 건 없다. 알 수 없다. 예,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화재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수습책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네.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한국전기안전공사, 소방당국 이렇게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를 합니다. 일단 뭐 CCTV부터 확인을 해서 불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.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정밀 감시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, 제한 설비 이런 것들 작동했는지도 일단 규명 대상이 될 텐데 현대 아울렛 측에서는 1층 지하 1층 바닥에 이미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물이 고여 있었다. 물이 있었다. 예, 그래서 네.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킹스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김의겸 대변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.